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부터 한번 볼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원소재 사용 제한 항목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리사이클링 및 원소재 공급망을 확보한 업체가 주목이 됩니다.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과 니켈 확보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 중국 업체를 제외한다면 유일한 응급체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좀 시너지가 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또 포스코를 통해서 원소재를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원재료에 대한 원가가 좀 많이 낮춰질 수 있다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자,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수직 기여화 작업이 프리미엄 요소로 꼽힐 거고 올해 뉴스로 보도된 에스컨 삼성, SDI, 그다음에 브리티시티 볼트와의 협력 이슈로도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능가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최근 바닥에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봤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의 현재 주가 상황은 사실은 좀 많이 낮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일봉부터 확인하시면 오늘 장이 사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3%대, 그리고 한 4%대까지도 고점을 형성을 한 현재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요 부분에서 사실은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3%, 4%까지 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또 가는 종목이 또 이럴 때 어, 약세장에서 올라갈 때는 정말 한 몸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없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내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씩 막 이렇게 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매수하는 이 주체들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 도와주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상단을 뚫게 되면, 일부 그 전문 투자자들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개미들이 또 탑승을 하면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 올라가는 건 좀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언제 잡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제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한 걸로 나오긴 했지만, 네, 배당금이 좀 낮은 게 조금, 네, 아쉽고, 그냥 PER이 좀 높기는 합니다. 네, PBR도 마찬가지긴 하고, 네, 그래서 이 ROE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그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여러 부분에서 사업적인 면만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전혀 나쁜 회사는 아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보고서 영상은 아니지만은 신문기사 영상으로 LNF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자, 그때 한번 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재 업체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8,627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14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판가 인상이 한몫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낮아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 고객사들의 급증하는 물량 요청 등으로 인해서 동사는 굳이 3공장에 신규 투자를 결정을 하여서 2026년도에 최대 30만 톤의 생산 캐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연간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이거에 화답하듯이, 신규 투자들을 좀 진행을 한 바 있고, 또 하반기에 베를린,
2170 원통형 전지 신규 수주를 위해서 투자가 계획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쇼티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 전지 생산 캐파 능력에 동기간 양극재가 31만 5천 톤이 5만 톤이 필요한데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고객사의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고 또한 어, 레드우드와 합작법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하는데 확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 프리미엄에 좀 수혜가 좀 꼽혀진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EV 보조금 지급 관련 핵심 사항인데 배터리 소재의 북미 영내 생산과 광물의 FTA 체결 국가 내 생산 혹은 북미 영내 리사이클 생산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광물 리사이클 업체이고 LNF는 양극재 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밸류체인 협력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빠르게 공급망 구축을 필요한데 OEM사의 사업 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이제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9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크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수혜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해질 업체 중에 하나인 바로 첨보죠. 첨보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실 그런 만도 합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크게 하회를 하였고, 이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LIPF6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판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LCD 업황 자체에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 7월 들어서 반등세에 접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회복이 될지는 솔직히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다. 보고서에서는 조금 어, 긍정적으로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은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보였고 유럽도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이언 스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국은행도 이미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이제는 치킨런 게임이라고 반대의 치킨런 게임인 것 같아요. 누가 금리 인상 멈추나 보자의 느낌? 너가 올리면은 나도 올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올리면 넌 올리면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계속 올리면서 지금 뭐 정말 후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서는 정말로 많은 경제적 피해와 또 디폴트 이런 선언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차트들을 봤어야 되는데 차트를 좀 안 봤군요. LNF부터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NF 지난번에 한번 보기는 했는데 오늘 2.91%또 떨어졌어요. 포스코 케미칼과는 조금 다른 지금 상황이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지금 스무스하게 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월봉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 고점에 다가오긴 했는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쯤에 와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거죠. 과거에 요 레벨치에 따라서 이만큼 왔으니까 코스닥 3위 기업이고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하고 이제 그 물량들 과연 어디로 갔을까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포스코 케미칼에 좀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좀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실적들이 좀 좋아졌다. 물론 3분기 실적은 포스코 케미칼을 능가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PR도 낮고요. 근데 PBR이 좀 높고 배당은 주지 않고 이거 거의 주지 않는 거랑 거의 다름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유불리가 좀 있네요. 포스코 케미칼은 PR이 높고 뭐 ROE, 영업이익률, 뭐 매출, 영업이 이런 게 좀 적은데 LNF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없고 하지만은 이제 좀 적자 구간이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사실 중요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왜 마이너스였던가? 신규 공장을 투자했기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거고. 근데 뭐 LNF 같은 경우는 언제나 기관의 사랑을 받는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사실 거의 기간에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올 때는 그나마 좀 기간에서 받쳐주는 형국. 그래서 LNF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첨보 같은 경우에 보시면 3.11% 오늘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래량이 적어졌고 과거에 올라왔던 이익 레벨치를 전부 다 깎아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횡보 구간에 다시 한번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횡보 구간이라는 게 위에서 횡보 구간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이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 근데 향후에 어쨌든 간에 전해질도 계속적으로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 업체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상향 할 거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코스닥 12위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작은 업체도 아니고 외국인이 또 드문드문 들어오는 그런 회사고, 일단 마이너스가 없는 회사고, 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3분기 이거보다 잘 나온다 돼 있고, PR은 LNF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PR도, 그다음에 배당금을 주고, ROE, 순이익 이런 게 전부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쁠 건 없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시황이 좀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입니다. 그 다음 업체는 원준이고요. 원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조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대주전자재료 등 많은 회사에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최대 고객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2022년도 2천억의 신규 수주,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는 1,5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준도 네, 그렇게 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출 구조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 시장에서 점점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KP 장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기술력이 업체이 높기 때문에 납품 이제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한 동사가 유리할 거고 2020년 1월 독일에 ETS를 인수하면서 3,000도 이상의 고온,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이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준 또한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원준도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죠? 어마어마했죠, 이때는. 근데 액면 분할을 한번 했나요? 한 주당 2주 배정, 예, 무상증자 한번 했고, 그쵸? 왜냐면 이게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원준 지분 5%, 네, 블록 딜도 한번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이후에 뭐 액면 분할은 없었고 주당 배당 그거를 좀 무상증자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진행을 좀 했고 이렇게 하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5천억대는 이제 코스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형 회사 중소형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때가 아마 무상증자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네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상장 초기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권리락을 이미 맞았고 39,700원 기준가. 네. 이게 상장이 언젠가요? 이 상장이 중요한 건데 음, 네. 이 부분도 보시면은 취득을 했다. 저쪽 회사에서 무상증자. 네. 언제 상장하는지가 안 나오네요. 기준일이 7월 13일 권리락을 했고 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네요. 나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좀 못 찾은 것 같고 우선 재무제표만 본다면 사실 지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1분기 이후에 2분기 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성장을 했느니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당분간은 좀 투자를 좀 깊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후성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 1,497억 원, 영업이익 306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98%, 영업이익이 331% 증가한 호실적입니다. 하지만 1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락다운 때문이다라고 중간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가 여전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적세는 나올 거고 또 중국 로컬 스팟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은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공장을 신설한 부분들이 있고 중국차 수출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외 업체와 함께 합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긴 했었대요. 네, 호성에 이제 글로벌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상태인데 과도한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유럽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들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국내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하기 때문에 또 후성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준 대신에 후성을 좀 투자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장을 한다 한다 때문에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상장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뭐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따라가서 사도 될 만한 지금 레벨 2치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여기니까. 자, 그래서 코스피, 네, 1조 넘는 회사이고, 또 그렇다고 막 무너지는 회사는 또 아니고, 또 직전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도 많이 샀고, 여기도 또 기관에서도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모회사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부분들은 이제, 그 후성 글로벌이 상장한다고 그래서 이제 후성에 대한 이제 사업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후성 글로벌을 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혹은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인 거지. 후성 글로벌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음, 불소 화합물 제조사 후성의 해외 중간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지주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얘는 중간 지주회사다 보고 우리가 이제 그냥 사업만 본다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성장했고 3분기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년 대비 전년 대비보다는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 소폭 좀 감소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네, 그죠.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금 로컬 그 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PER, PBR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ROE 이런 거 미쳤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후성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후성 한번 잘 보십시오. 네, 후성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 이제 미친 기업이 중에 하나죠. 나노신소재. 사실 이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을 한 번쯤만 좀 봐두셔라라는 느낌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208억 원, 얼마 되지 않죠? 영업이익 47억 원, 호실적입니다. 하지만, 자, 태양전지 소재 매출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폭발하면서 에너지 대란 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원전을 다시 돌리거나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셀 업체들의 TCO, 타겟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이것이 나노신소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양극재를 넘어서 음극재까지 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CNT 도전제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신규 캐파 가동을 또 준비를 완료하고 있고 증설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좋다. 아, 물론 저는 과거에 한번 급상승했을 때 매도를 했지만 좀 너무 아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때 판 것이. 자, 기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네, 온전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태양광까지 지금 하나의 시너지가 더 붙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한번 보시면 모든 투자는 또 이렇게 보면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 따라가서 매수는 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업은 이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내용을 복기시켜 드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봐드리면 최근에 효율적인 장비 관리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정별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비용 효율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마진 개선폭이 커지고요. 또한 이제 캐파와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선제적인 대규모 증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럽향 신규 배터리 업체들의 발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쿼터 부분 쪽에서 보면 기준 수주 잔고가 1,800억이 넘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해외 수주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진율 개선 효과도 크고요. 신규 배터리 업체일수록 장기간 동행할 파트너에 대한 니즈사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과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371억 원의 매출액과 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7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시스트 볼트와 함께 두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또 폐배터리 이것도 꽤 된 내용이죠. 에르마와 이제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견 기업 등과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UTG 클래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으나 빠른 시점에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할 장비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도 이 부분이 또 되면은 또 신규 플러스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폐배터리 사업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기술도 여러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과거에 제가 막 추천드렸을 때도 엄청 날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오늘 3%도 올라갔는데 와, 네, 장난 아니네요. 저번 주 이미 갔군요, 하나기술이. 이렇다니까요. 좋은 기업은 갑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은 가고, 아유, 상한가를 찍었군요, 또 게다가. 여기는 이제 당분간 투자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하나기술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계속 내려갈 때부터도. 음, 그래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네, 상한가 예, 축하드리고, 네, 꼭 수익을 보셨길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회사로 예, 발돋움하였고, 네, 지금 뭐 재무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졌고,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뭐 좋아지고, 네,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았다가 올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업체들을 쭉 좀 한번 봤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보고서 나온 것들로 통해서 좀 먼저 확인을 했고, 우선 좀 시황이 회복돼야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 시황이 회복되기 전에 좀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하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좋다고 말했던 종목들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이 있다면 현재 있다면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 투자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